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일상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로 인한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남에선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15 의거 60주년 기획보도에서는 3.15 의거의 현대적 정신을 알아봅니다. 창원시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정책 어젠다를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도내 20개 정당별 도당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막연한 불안과 일상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 한태원 씨는 2달 가까이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만 언제쯤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일상으로 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약국 앞에는 오늘도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사람들은 마스크 없는 외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스크 안 끼면 잠시 밖에 못 나가니까 불안하고 또 남한테 피해 주니까 그게 또 미안하고. 이른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의 우울한 마음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단어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일상이 무력해지는 현상으로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도내 2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은 대부분 전화로 이뤄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코로나19 관련 심리 상담만 5천 건이 넘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화 상담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냥 불안감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를 드리고 그래도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전화 상담 그리고 저희가 뭐 국가 트라우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의료진과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확진 환자는 81명이며 이 가운데 19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6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확진 환자 중 273명이 도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12명의 중증 환자는 양산 부산대병원과 진주 경상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도내 요양병원 종사자나 간병인 등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신천지교회 신도 1차 명단 6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47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11명은 고위험 직종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1명은 명단 중복, 1명은 다른 시도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도내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2차 명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으로 가는 계절이 잠시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아 꽤 쌀쌀한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낮에는 예년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0도, 진주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곳은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함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쌀쌀하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15 60주년 기획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3.15일과의 현재적 정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정성기 경남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로 3.15 이거 6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그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인 한국의 그 4.19 혁명이었는데 그 좀 서울 중심, 서울 주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역이 좀 홀대받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면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크게 보자면은 피 흘려서 이승만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예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다.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민주주의를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과제죠. 3.15 이거 정신이 부마항쟁 또 육시방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또 그 이후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무엇이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3.15 4.19 세대들이 대체로 그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한계로 원래 좀 남아 있었고 거기다가 민족운동이라 하는 게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뉘면서 민족운동 내부에서 심한 또 혼란, 갈등 이런 게 빚어지면서 또 3.15 4.19 정신이라는 게 무언가 이 자체도 좀 혼란스럽고 미궁에 빠져버린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3.15 이거 60주년 현대적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반 국민이건 대통령이건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을 어기면은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고 전부 다 몰아낸다. 그는 북한은 물론이고 뭐 중국 같은 저런 대국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면이죠. 그런 어떤 국민 주권 정신 이런 것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은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양상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주인답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 주권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게 앞으로 두고두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부정선거의 분노에 형과 함께 거리로 나선 네가 행방불명이 된 지 27일째. 누군가는 다쳐서 없고 또 누군가는 죽어서도 나타나는데 네 흔적은 온데간데 찾을 길이 없었다.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내 품으로 돌아온 금쪽 같은 내 아들아. 차가운 바다에서 얼마나 아팠니? 엄마도 없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누가 너를 차가운 바다에 숨겼는지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산 창원 시민들은 진실을 알았다. 너의 시신을 들고 거리로 나선 마산 시민들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민주주의 꽃이 되었다.
4월 형님이 뜨거운 불꽃이 되었다. 마산 금감미술관이 주최하고 3.15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3.15 60주년 특별기획 초대전이 31일까지 금강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기억하자 그날을 이란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강종열, 공태연, 김태희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해 그날의 분노와 아픔의 순간들을 재현하고 기억하며 미래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창원시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정책 어젠다 11+1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도내 20개 정당별 도당에 요청했습니다. 제안한 사업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및 통합도시 재정 특례 연장, 창원 권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철도 중심 광역 교통망 구축, 경남 과학기술원 설립, 공공기관 창원 이전,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 등 12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 승객이 줄어들면서 진주 지역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감축운행에 들어갑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축운행 대상은 120번과 130번, 215번, 350번, 360번 등 도심 주요 5개 노선으로 한정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전날까지 감축운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해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8%가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수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많았고 중국 78.2%, 베트남 71.9%, 미국 63.8% 순이었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로 예상되는 피해는 수주기회 축소가 73.8%, 영업활동 제한이 62%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경남교육청에 보낸 2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도내 600명 이상인 학교 262곳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일단 대규모 학교에 우선 보급하는 것이며 정부가 추경을 통해 200명 이상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로 2명에서 4명씩 모두 28명이 참여하는 지역 방역단을 꾸렸습니다. 지역 방역단은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우려 지역과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공공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 379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경상남도는 돼지나 소,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와 법인에 연이 1.8%,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올겨울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겨울보다 다소 감소하고 조음일수는 증가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의 도내 32개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농도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인 조음일수는 지난해 겨울 28일에서 올해 33일로 5일 증가했고 농도가 36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나쁨일수는 13일에서 6일로 감소했습니다. 중년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경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36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센터를 등록한 2,041명의 사회참여 희망분야를 토대로 경력과 연령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신중년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민관상생 거버넌스 구축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장점인 조선 해양플랜트 기업과 연계해 외해 양식 스마트 플랜트 모델을 구축하고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산 종자 운반선 건조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279억 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지역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강생 25명을 모집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교육기간 중에는 훈련 수당과 식비, 교통비를 비롯해 사업단에서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와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인제대학교 해외취업진로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사업인 K무브스쿨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수생들은 대학에서 일본어 어학교육과 기계설계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면 일본 취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